그리와 오늘 날짜 2020년 9월 25일 목요일이고요. 림버스 컴퍼니 드디어 명방이랑 콜라보다. 야후. 선의의 순례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 읽는 거는 라틴어 읽긴 할 텐데 읽는 법은 딴 사람한테 알아보십시오. 가자. 노말 하드 다 있다고? 어허. 약간 이거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거 편하게 하세요 하고 해놓은 느낌인가? 봅시다. LCPC 1이라 되어 있네. 더빙이 되어 있나는 모르겠네요. 아, 엔케팔린 깜빡했다. 만들면 안 되는데. 뭣? 뭐 이대로 가도 문제는 없겠는데 왜 이렇게 내시지? 갑시다. 준비한 대로만 하면 나는 뭐였더라? 로보토미지부를 탐사하다가 의식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형체도 없을 인지가 점점 큰 강물로 흘러가고 끊임없이 휩쓸리며 정처 없이 떠내려간다. 환상체랑 마주쳤어. 우리 공원에서 탐사하던 로보토미 지부에는 환상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소드가 말했는데? 벼랑간 나타났던 그 환상체는 지금껏 상대해왔던 그 어느 환상체보다 이질적이었고 짙은 푸른색으로 가득했다. 한없이 푸르르고 끝모르게 이끌리던 미지의 환상체. 그것에 대해 떠올리려 한 순간, 에? 수많은 풍경과 셀 수 없는 생각이 민물처럼 머릿속에 밀려오고 이내 붙잡을 새도 없이 빠져나간다. 알아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나의 의식 어딘가를 표류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떠밀려가는 거지? 의식이 어딘가로 휩쓸리는 생소한 감각. 그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헤매고 있던 어느 순간, 씨? 무슨 씨? 그렇게 부여하던 나를 어느 낯선 목소리가 붙잡는다. 단테씨 맞으신가요? 에? 그 목소리에 맞춰 잔뜩 뿌옇게 변해 있었던 시야가 점차 맑아져간다. 시선의 끝에는 누군가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일단 맞는데. 아, 다행이다. 그레고르 씨, 해안가에서 단테 씨를 찾은 것 같아요. 그레고르? 근데 누구 머리 위로 동물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귀가 솟아오른 그 낯선 이에게 무언가를 더 물어보려 했지만 말이 이어진 대신 아찔했던 꿈결 속 기억과 함께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몽롱한 정신을 간신히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자 어딘지 모를 낯선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와, 단기다! 단기가 나타났다! 와, 진짜 단기다! 림버스의 단기가 왔다! 그리고 그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낯선 소녀. 아마도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저건 동물의 귀인가? 아무렴 어떨까? 당장 이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겠지. 도대체 이곳은 이베리아의 해안가예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조금 멍하게 돼도 괜찮아. 근데 이베리아? 네, 이베리아예요. 바다가 보이는 걸로 봐선 데오스 유사 근처인가? 유사에서 들어본 적 없는 지명이지만 아직 도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추론할 수 없었다. 잠깐 깨어나셨을 때 동료분에게 무전을 넣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렇구나. 덤으로 바래는 명방은 이제 옛날 고대 시절에 했다가 이제 W 픽업 때 W 못 먹고 접었을 겁니다 아마. 동료? 혹시 수감자들을 만난 거야? 정신이 확 맑아지는 기분이다. 그러고 보니 수감자들이 한 명도 보이질 않잖아. 수감자? 아마 맞을 거예요. 머리 대신 시계가 달린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셨거든요. 근데 넌 얘 말을 어떻게 알아듣니?
덕분에 해안가에 쓰러진 단테 씨를 보자마자 그분들이 찾는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시계머리가 도움이 되는 날도 오는구나. 관리자 양반! 단테님! 생소한 풍경, 낯선 사람, 그 이질감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쑥 튀어나왔다. 그레고르, 홍루! 해안가에 쓰러져 있다길래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뛰어왔는데 무사히 보여서 다행이구만. 바다에 빠지셨던 건가요? 잘 모르겠어. 뭐 머리가 이래서 괜찮았나봐. 물을 못 마시는 게 이렇게 또 도움이 되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점검은 꼭 받고 그 머리 방수되는 거 맞지? 숨을 거칠게 몰아쉬던 그레고르는 이내 너스레를 떨며 담배를 한 대 꺼내 붙였다. 그 모습이 묻어나오는 여유를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은 아닐지도?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어디고? 시춘이가 소개해준 로보토미 지부를 수색하기 위해 들어갔던 건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 그래 맞아, 처음 보는 환상체랑 마주쳐서 무언가 시도조차 해보기 전에 환상체에게 빨려 들어갔었죠. 그땐 영락없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관리자 양반까지 휘말렸으니 모든 게 끝이구나 싶었지. 다행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같이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긴 했어도 멀쩡했어. 관리자 양반이 안 보여서 난리가 나긴 했지만 말이야. 단테님을 바로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다들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시간이 조금 걸렸답니다. 유사의 대호수가 아닌 거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추측하셨지만 아닐 확률이 높답니다. 이스마일 씨가 21구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곽에 알려지지 않은 데오스 일부분일 수 있다고 단서는 붙였지만 거기 토끼기 아가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테라각지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베리아의 바다를 그렇게 부르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테라? 이베리아? 네, 아마 그 명방 쪽 지명일 겁니다. 저쪽은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그 도시가 통째로 움직인다는 제법 로망이 넘치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들의 무문을 품던 그때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넌 누구야? 뭐야 이 녀석?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방금 깨어나셨으니 그럴 수 있답니다. 이쪽은 직접 하시겠어요? 로더스 아일랜드 리더 아미아입니다. 아미아라고 불러주세요. 림버스 컴퍼니의 관리자 단테라고 해. 늦었지만 구해줘서 고마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투스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 근데 불안하게 말끝을 늘린 그레고르가 머리를 긁적이며 복잡한 심경이 담긴 목소리로 다음 말을 이었다. 여기 토끼 아가씨는 머리가 뭔지 전혀 몰라. 그레고르 씨가 말씀해주신 특징을 가졌으면서 머리라는 명칭을 쓴 단체는 제가 아는 바론 테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투스가 아니라 로더스예요. 미안 그레고르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잠깐 그 말은 여기가 도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규모가 큰 회사의 높으신 분들이라면 머리에 대해 저희보다 잘 알았으면 알았지 모르는 경우는 전혀 없을 거예요. 뭐 알려지지 않은 외곽이나 유적이겠지 아마도. 어쩌면 정말 별세계에 떨어진 걸지도 모르고요. 와 조졌는걸. 두 사람의 말은 아득하다 못해 막막한 수준이었다. 복도의 문을 통해 외곽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그런 내게서 우울한 감정이라도 느낀 건지 아미아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짐작가는 바는 있어요. 정말? 네, 이베리아는 최근 정체불명의 차원문이 해상에 출현한 이후 여러 이상현상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 차원문은 아주 먼 곳, 저희가 관측한 적 없는 어딘가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아마도 우리가 그 차원문이라는 곳을 통해 이곳에 넘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구나. 이럴 땐 역시 파우스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 다른 수감자들은 어디 있지? 이제 와서 고개를 휙휙 돌리는 건 좀 늦었다 생각하지 않아? 관리자 양반? 다른 분들은 근처에 있는 마을에 머물고 계신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서 단테님을 찾거나 마을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연곳 없는 곳에서 사람 찾는 건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제부터 잠도 못 자고 밤새 고생이 많았겠네. 그럼 지금은 두 사람만 나온 거야? 아니 이스마일 씨랑 이상 씨도 같이 나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꾸르진 조였거든. 둘도 각각 다른 데로 찢어져서 관리자 양반을 찾고 있을 거야. 아메아 씨께서 주신 통신 장비 덕분에 저희는 금방 모였지만 다른 분들은 아니니까요.
우리 연이 좋았지. 뭐 둘은 연락할 길도 없어. 약속한 복귀 시간까지 고생하겠지. 아까 말한 그 마을인가요? 아, 아미야 씨는 본 적 없다고 했었지. 하긴 좀 외진 곳이긴 했어. 일단 다른 수감자들을 만나긴 해야 하니까 마을로 가서 합류하는 게 좋겠어. 고민에 잠긴 듯 아미야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안 될 건 없지 않겠어. 안 될 건 없지 않겠어. 관리자 양반도 찾아줘서 고마운데 여기도 우리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고. 하하, 저도 이베리아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이베리아는 국경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긴 해도 임무 전에 간단한 브리핑은 들었거든요. 국경 폐쇄? 그럼 아미야 씨는 어떻게 들어온 건데? 켈시 선생님의 작전에 따라 미립국이라고 쇼! 어라? 그럼 아미야 씨는 허가 없이 구역을 넘어오신 건가요? 차원문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려면 이베리아의 국경을 넘어야 했으니까요. 제약회사가 그런 일도 하는 거야? 규모가 큰 제약회사의 파견 임무는 흔한 편이지. 네, 로더스 아일랜드는 광석병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연구하는 제약회사지만 동시에 고위험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도와주기도 해요. 저 광석병이라는 게 이제 몸에서 오리지늄 같은 이제 돌덩이가 이제 자라나는 병인데 이게 장기에 자라버리면 거의 죽는 병이고요. 저게 자라 있으면 좀 세진다라는 그런 설정이 좀 있어서 그런가 나는 약간 그 덥크? 더블 크로스라면 또 모르나 오히려 또 뭐라 그래야지 그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좀 세지는 그런 계열 쪽을 내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당시 푹 빠져서 했었지 명일방주. 고위험 지역. 근데 다른 동료들은 아가씨 혼자 오진 않았을 거잖아. 그게 국경에서 쫓기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잠깐 멈춰주세요. 앞서갔던 아미아가 귀를 쫑긋거리더니 경계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탐색하다 둘러보았다. 그리고 저기 곧바로 곧 그녀는 바위 뒤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았던 해안가 어딘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뭐가 있다는 그곳에는 길다란 양손검을 꺼내든 사람과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다투듯 대화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 비켜, 방해야.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저러한 괴물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익숙하기에.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혼자 싸우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이대로 지나치기엔 저희가 밖에 나와서 사람을 본 게 그쪽이 처음이라 물어보고 싶은 게 꽤 많거든요. 이스마일! 탄테, 무사했는가? 꼬박 사흘은 수색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진짜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막막했거든요. 여기 아미야 씨라는 분이 도와주신 덕에 금방 찾을 수 있었답니다. 아미야? 서로 아는 사이요? 제 인사를 나누기엔 좋지 못한 상황이야. 인사는 저 바다괴물을 섬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스카디 씨, 저들이 켈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본인가요? 정확히는 시테러라는 저급한 개체야. 아마도 나를 노리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시테러? 끈적이는 무언가가 바위에 쓸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불길한 솜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축축하게 스며든 소금 냄새가 번져온다. 시선이 닿은 곳에 뒤틀림과 또 환상치와도 다른 이질적인 괴물이 보인다. 마치 바다 그 자체가 밀려오는 듯이. 데오스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고래가 떠오르는 저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서질 않네요. 데오스에서 맡았던 짙은 짠내 때문일까? 이스마일은 괴물들을 크게 경계하는 듯 보였다. 고래나 이너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데오스를 비롯한 외곽에는 저희가 모르는 미지의 것들로 가득하니까. 단테. 그대의 감각엔 어떤 거 같소? 모르겠어. 굳이 비교하자면 고래랑 비슷하지만 어딘가 달라. 저기 몰려와요. 곧바로 전투 준비를. 확실한 건 대화가 통할 상대는 아니란 거지. 우선 해치우자. 야호. 이상이요. 오. 행색이 이상하나 그럼에도 이상이요. 내가 맞소. 침참 쪽으로 나왔구나. 아시의 이상을 함께 줬다.
호위 시간 끌 것 이사 없이 12수에게 명한다. 모조리 이 치워버리죠. 앞에 숨쉬는 자 누구나 살려보내지 마라. 불끄득 지워낼 뿐. 막 세진하고는 안 느껴지는데 아직 초반이라 그런가? 그쪽 방향이 아닐 텐데. 効果的な攻撃でした。 목을 떨궈주마.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このままいけば敵を食い止められます。 아따 잘 싸운다 우리 군주님.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このままいけば敵を食い止められ 시간 ます。 끌 것 없이 모조리 치워버리죠. 말로 바랍니다. ダンテさん 저 の作戦 해충들을 とても 도려내. 効果的でした。 물론 ドクターの 오히려 優れた敵だ。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敵の調子が悪くなっているみたいです。 일기당천. 물론껏 바람 불어오는 대로 짓밟아라. 뱀으로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그쪽 방향이 아닐 텐데. 사여 길을 열어. 넌 이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오 저렇게 뜨는구나. 명방은 저렇게 뜨거든요. 게임 끝날 그 스테이지 끝나면. 남은 개체 저는 바다로 퇴각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데우스도 아닌 곳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조스카디라는 사람이 반전을 맡아주고 토끼 아가씨가 원거리에서 요격해줘서 방적이지 하루 종일 싸울 뻔했네. 전투가 끝나고 각자 숨을 돌리고 있을 무렵 짧은 노랫소리가 들린 곳을 보니 스카디라 불린 이가 경계 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변신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시계머리? 양쪽 다 부정을 못하겠구만. 아직 추측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사할 차원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잘 부탁해. 째꺽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아, 그건 단테님의 목소리가 저희 수감자들한테만... 어라? 왜 그래? 아, 아니요. 아미아 씨는 어떻게 단테님의 말을 들으시는 건가 해서요. 그러게요. 에? 생각해보니까 엄청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째꺽거리는 소리로 들리긴 해요. 하지만 어떤 말 하고 싶으신지 어떤 감정을 띠고 싶으신지가 전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그 말에 문득 싱클레어의 주변을 맴돌던 그 푸른 소년이 생각났지만 아미아에게서 그들과 같은 묘한 분위기는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다. 굳이 따지자면 베르길리우스 같은 느낌일까? 뭐 잘된 거 아닐까? 하긴 파우스트 씨나 홍로 씨가 매번 단테 옆에 붙어서 통역해주는 것도 일이긴 했죠. 단테 씨의 말을 알아듣는 원리가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까지는 없고요. 그럼 이제 돌아가나요? 그래야지 뭐. 마땅히 갈 곳도 없잖아. 아 그리고 여기 토끼 아가씨도 동행할 거야. 우리가 돌아가도록 도와준다고 했어. 잘 부탁드려요 이스마일 씨, 이상 씨. 뭐 그건 저희가 할 말이죠. 도와주시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정보도 많으시고. 갈 길이 그리 짧지 않으니 해가 지기 전에 어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 마을이라는 곳까지는 얼마나 걸리지? 아 이게 약간 스카디구나. 그 마을이라는 곳까지는 얼마나 걸리지? 시계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오래 걸리진 않아. 해안가를 따라 좀 걸어야 돼. 스카디라는 자가 나를 가리킨다. 난 시계 역할을 못한다 인간아. 아 단테님을 봐도 시간을 알 수 없답니다.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럼 왜 시계머리를 한 거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 째깍. 수상한 듯 내 머리를 빤히 쳐다보는 스카디의 시선을 회피했다. 이베리아의 해안가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야. 그것들은 온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바다와 맞닿은 곳이라면 쉽게 퍼져나가. 그런 곳의 마을이라니. 시본, 시테러라 부르던 괴물 때문이요.
분명 까다로운 면모는 있으나 터전을 앗아갈 정도로 강한 괴물은 아니었소만. 너희가 방금 본 편린만으로 그것들을 판단하지 마. 방심하지 말란 말 맞지? 조금 까칠하게 말씀하셔서 그러지 나쁜 분은 아니니까요. 뭐 맞는 말이죠. 당장 저 괴물들이 전부였지만 상위 개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스카디의 말에 슬쩍 이유가 궁금해졌지만 어쩐지 물어봐선 안 될 분위기를 풍기는 스카디의 표정에 조용히 마을로 가는 걸음을 재촉했다.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가자 가자 키워진 가자. 길이 죽은 보이지만. 등대의 마을. 세월이 지나면 홍호는 그제야 알게 되겠지. 이건 말보단 페어라 불러야 되지 않아?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모여있군. 한때는 제법 변화했을 특이한 구조의 건물들. 발자국 없이 질척이는 진흙투성이 바닥과 바로 무에르토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썩어 문드러진 팻말.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은 이 마을이 얼마나 고요한 시간 속에 방치되어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도시에서도 이 정도로 오래 방치된 폐허는 보기 힘들죠. 뭐 그렇지. 조직이 들어오든 회사가 들어오든 이거보단 더 괜찮게 보수할 테니까. 그런데 다른 수감자들은? 아, 저쪽에 보시면 공터가 있는데 점점 좁혀오는 거대한 배 두 척과 거센 바람. 오, 그 사이에서 이스마일 군은 이렇게 말했다네. 저기 있구나. 찾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이 텅 빈 마을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험담을 늘어놓는 돈키호테의 목소리가. 낡은 천을 두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낮은 단상 위에서 돈키호테는 거의 한 명의 배우가 되어 있었다. 대답하시게 노잡이. 지금부터 메피스토펠레스 1등학생 이스마일이 패를 모아 아니 잠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마일 군 입 좀 막지 마시게. 본인이 지금 데오스에서 위대한 예정을 이렇게 관리전날이. 이스마일 군 관리전날이를 대시고 무사히 돌아온 것인가? 뭐 시계대가리를 찾아왔다고? 머리에 불타는 시계가. 헐쩍 들어본 적 있네. 전설로 내려오는 살카즈 중 머리가 불타는 자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이 마을엔 왜? 언뜻 외견적으로 두려울 요소는 있으나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저렇게 보이셔도 저희의 관리자인 단테님이세요. 그리고 저분들은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단테님을 찾는 걸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쪽은 당분간 저희와 동행할 로더스 아일랜드의 리더 아미아 씨, 그리고 오퍼레이터인 스카디 씨랍니다. 에? 동행? 저희 로더스 아일랜드가 조사 중인 차원문이 여러분이 갑자기 이베리아에 떨어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아미아가 이스마일과 함께 수감자들 사이에서 상황을 공유하는 사이, 멀뚱멀뚱 우리를 바라보던 주민들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대화를 듣고 경계심이 누그러진 걸까? 그렇다면 좋겠는데. 은인분들의 일행이셨군요. 은인? 과분한 호칭이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다네. 정확히는 파우스트와 오티스 두 사람을 은인으로 받아들이는 중이다. 시선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하는 파우스트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분명 올라가 있었다. 뭔가 일이 있긴 했나 보네? 처음에 이 마을에 당도하였을 때는 다들 우리를 경계했었어. 외지인 이곳엔 무슨 연으로 왔는가? 혹시 재판소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어떡하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들 진정하시게. 등불도 경전도 없으니 쉬는 날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라네. 이거 장난 아니게 경계받고 있잖아. 죄난 늙은이, 분, 그 다음에 이야기다. 안 돼요, 로스씨. 이분들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으신데 식량까지 약탈하면 분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냥 다른 곳을 찾아볼까? 저 앙상을 팔 좀 봐. 딱 봐도 영 살기 힘들어 보이는 게 손 빌리기 어려울 것 같아.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이곳이 어딘지 정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언뜻 풍경을 보아선
바다가 보이니 유사인 것도 같소만. 유사라기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어떤 곳과도 달라요. 물론 제가 유사의 모든 지역을 가본 건 아니지만서도. 다시 묻겠네. 외지인이 이곳엔 무슨 연유로 왔는가? 무게를 진 손에 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빠르게 답을 주지 않으면 전투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건 안 돼요. 저희는 림버스 컴퍼니에서 온 정의로운 해결사라니. 그래, 정의로운 해결. 야, 이럴 땐 좀 조용해라. 해결사? 허. 그건 배 설계도로군. 주변 자재를 보아하니 수리할 배라도 있는 건가? 촌장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애초에 외지인이 본다고 해서 알만한 것이. 본 적 없는 동력원이고 에너지원의 안정성은 확인하고 사용하는 건가? 이쪽에 융합 에너지원을 다루는 것과 흡사한 방식으로 열교환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보이네만 파우스트 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시대적인 구조지만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향성이 기발하군요. 안정성적인 측면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절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네가 지금 그 내용을 이 수리도면만 보고 파악한 것인가? 보아하니 당신이 이 마을의 지도자인 것 같군.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만 배를 수리해주는 대신 저들이 바다로 나갈 때 우리를 태워주기로 했어. 파우스트 양은 바다로 나가면 돌아갈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였으니. 바다로 나가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테. 바다로 가면이라. 일단 뭔가 파우스트가 생각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으로서는 그저 그럴 것 같다는 직감에 불과하죠. 감? 불안 단어 선택에 불현듯 파우스트를 바라보니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파우위키랑 와이파이가 끊겼구나. 그 뭐지, 이름도 원래 기억도 안 나는 그거 아무튼 그 파우위키랑 연결이 끊겼구나. 이곳이 우리가 있던 세계와 다른 곳이라면 계절 샤프트도 역시. 수리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짧게 미소 지은 파우스트가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목소리를 낮췄다. 탄테, 현재 저는 계절 샤프트에 원활히 소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건가? 네, 하지만 간단한 정보 주고받는 거에도 수십 시간이 달하는 비효율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죠. 워프 열차체처럼 다른 차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원인은 동일할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차원과 연결되었을 테죠. 다만 그때와 달리 원래의 차원과 연결된 통로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걸 파우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방법은 연결된 통로를 통한 이동이 가장 유력한 방법일 테죠. 그래서 배를 수리하고 바다로 가는 계획까지 세운 거야? 네, 뭐 저 또한 천재니까요. 아미아는 우리가 차원문에서 온 것 같다 추측했었어. 그럼 파우스트가 말하는 그 통로가 그 차원문일 수도 있겠네. 높은 확률로 동일할 테죠. 그래도 돌아갈 방법이 있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조금은 놓인다. 수리는 언제 끝날 것 같아? 다행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리는 마을 주민들이 맞춰두었더군요. 핵심적인 몇 가지 부품을 수리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기에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그러면 여기서 숙식을 해결해야겠네. 어젯밤은 어떻게 보냈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밤새 관리자 양반 찾아다니느라 난리도 아니었지. 교대로 배 수리를 돕거나 조금씩이도 했지만 제대로 눈 붙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 그래도 마을 분들이 불을 피워주신 덕에 밤새 춥진 않았어요. 주변 지형을 그린 약도까지 준 덕에 길 헤맬 일도 없었지. 그러고 보니 아까 촌장님이 와서 이런 걸 주고 가던데 어디에 쓰는 거야? 그건 아마 물바지용 포대일 거예요. 이리 주세요. 제가 설치하고 올 테니까. 물바지용 포대라? 파우스트 양과 오티스 양. 파우스트 양과 오티스 양이 배를 수리해주고 있는 덕일 테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꽤 큰 호의를 받고 있는 중이요. 정말 은인처럼 대해주고 있구나. 밥은 로자씨가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과자나 빵으로 해결하는 중이에요. 사정도 안 좋아 보이는데 괜히 저희가 축내면 미안하잖아요. 12명이나 나눠 먹을 만큼이나 가지고 다닌 거야? 뭔 물고기 말린 걸 주겠다고 가져오긴 했는데 적당히 거절했어.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렇게 생각할 것까진 없네.
그대들은 충분히 밥값을 하고도 남았을 터. 중후한 목소리가 돌려 뒤를 돌아보니 다른 주민들과는 조금 다른 복장의 노인이 보인다. 마침 저렇군 촌장. 남은 방에 있다면 제공해줬으면 한다만. 안개의 습기를 피할 공간 정도는 있지. 비어있는 건물이 있으니 그곳에서 자게다. 그래 되다. 우린 사실 노숙해도 괜찮긴 한데. 어머 누구 맘대로 괜찮대. 난 어제부터 지붕 있는 곳에서 자고 싶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노숙하다간 감기 걸리기 십상이다. 너희들은 그렇다 쳐도 관리자님이나 귀빈분들이 감기 걸리면 어쩔 셈이지. 귀빈이요? 이야기는 관리자님을 탐색하러 나온 네 사람한테 전달받았습니다. 아미야님. 관리자님을 찾아내고 구출까지 해주셨다는데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제약회사의 리더라 하니 만에 하나 이곳에 장기 치료할 경우 큰 도움이 되겠군요. 하하. 당사자 앞에서 그런 속물적인 소리를... 촌장님, 저희도 마을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촌장이라 불린 자는 아미야의 오른 소매를 힐끗 바라보더니 이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무에루트에 한 걸 환영한다네.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게나. 음식이 떨어지면 꼭 말하시게. 여유는 없지만 배를 고쳐준 은인에게 대접할 정도는 있다네.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야? 여긴 뭐가 특산품일까? 아까 보니 다들 말린 생선을 먹던데. 이봐 촌장. 무슨 일인가? 무슨 수로 이런 해안가에서 살고 있는 거야? 무슨 수로 살고 있냐는 질문은 조금 잘못되고 살아야 하기에 모든 수를 써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게나. 싸늘한 스카디의 말을 인자한 웃음으로 맞받아친 촌장은 불을 피울 땔감을 전해주고 자리를 비웠다. 가야겠어. 여기선 알 수 없을 테니까.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스카디 혹시 해안가랑 관련이 있는 거야? 마을에 오기 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잖아. 해안가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탄테씨가 해안가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너 에르기어를 알아? 에르기어? 아니 모르는데? 단테씨 금방 스카디씨가 말한 게 에르기어예요. 아까 스카디씨가 촌장분과 대화하실 때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에르기어를 모르거든요. 도시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와 스카디씨가 내뱉은 언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어이없는 우연이네. 아무튼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느릿느릿한 너희랑은 같이 못 봐. 나중에 돌아오면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해요. 이건 스카디씨의 단독 작전이 아니라 로도스 아일랜드에서 팀을 꾸려 진행하는 단체 임무니까요. 그러지. 스카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면을 박차고 순식간에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뭔가 걱정이네. 소통하는 게 서툴러서 그러지 생각이 깊은 분이니 괜찮을 거예요.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요. 슬슬 건물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네. 불빛이 안 보이는 건물에 적당히 들어가면 되겠지? 살짝 어색해질 법한 분위기를 애써 모른 척하며 우리는 주변의 빈 건물로 들어갔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여전히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테라. 여기 세계 이름이었죠? 완전히 무너지거나 좁은 건물 몇 곳을 지나 우리는 열댓 명이 머물 만한 넓지근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 자, 이제 됐어요. 창문 쪽 천을 치웠으니 연기도 잘 빠져나갈 거예요. 우와, 땔감이 젖어서 영락없이 오들오들 떨면서 잘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마를 때까지 아래에서 작은 불을 피워주면 결국 옮겨 붙거든요. 대신 연기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어떤 모조리들과 다르게 야외에서 작전을 수행해본 티가 나는군. 이대로 도움만 받을 순 없지. 본인이 로자군의 젤리와 과자를 이용해 잡으시는 특제 해결사 스프를... 과자라 젤리로 스프를요? 안돼요. 절대 안돼요. 또 무슨 괴식을 만드시려고. 나는 제법 흥미가 있긴 하오만 다수의 친구들이 그대의 요리로 오장육부에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이번엔 자제하는 게... 맞아. 우리 이런 만약의 상황에서 누가 요리를 해야 한다면 베르나 오티가 하기로 정한 거 아니었어? 그런 걸 정했나? 불문 요리라는 게 있잖아. 몇 번 고생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것 같아. 왜 작년에 K사에서 요리 대결할 때 결국 평이 좋았던 건 저 두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오티스 씨의 요리를 오랜만에 기대해봐도 기각이다. 과자나 젤리는 고열량 식품이란
과자나 젤리라는 고열량 식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쓸데없이 비효율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있나? 갑자기 타지에 떨어져서 힘드셨을 텐데 다들 기운차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냥 익숙해져서 그럴 거야. 잘 모르는데 떨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아, 그러고 보니 아미야, 동료들이랑 연락은 다 왔어? 흩어져 버렸다고 했었잖아. 아미야는 근심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통신 장비를 잃어버리셨거나 무언가 다른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알 수 없지만 괜찮을 거예요. 박사님도 켈시 선생님도 쉽게 잡힐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궁금했던 것이 있어. 본디 회사란 이윤을 쫓는 집단이요. 헌데 그대 회사가 하는 일은 제약회사보다는 오히려 구호단체처럼 느껴지는구려. 무언가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 저도 궁금했어요. 제약회사인 로더스 아일랜드는 어쩌다 사람을 돕는 일까지 하게 된 건지. 홍로의 말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떠오른다. 그저 하염없이 불행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던 눈물과 탐욕으로 어울룩졌었던 홍로의 심상 속에 박혀버린 끔찍한 실험. 내가 봐왔던 제약과 관련된 회사는 언제나 치료보다 그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집착했다. 테라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병을 앓고 있어요. 서서히 결정이 내장기관을 침식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 광석병을요. 아미아는 검은색 결정구가 같은 것이 달라붙어있는 오른쪽 손등을 보여주었다. 그 결정은 H사 뒷골목에서 이어지는 생체 시술이 생각나면서도 그것과는 달리 어딘가 불온한 기색을 품고 있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아직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불치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건가? 네,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감염자에 대한 차별이 테라 전역에 만연한 상황이에요.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나 보구려. 이상은 어두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운을 뗐다. 낙후된 격리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간혹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외람된 질문이다만 그 병의 전염성은 높은 편인가?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생물에 대해선 적어도 아직까진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감염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신체에 붙어있던 결정이 붕괴하면서 분진이 날리는데 그것이 감염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자는 전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군. 전쟁터같이 휙휙 죽어나가는 공간이 아닌 바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런 걸 따지기엔 늦은 거야. 꺼림칙 인식이 쌓이면 그때부터 논리가 끼어들 여지는 없으니까. 그럼 로더스 아일랜드의 목표는 광석병의 치료제 개발도 저희의 주요 목표지만 더 중요한 건 감염자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해요. 고된 길이 되시겠네요. 그렇기에 더 의미가 있겠지만 아미아 씨의 목표가 언젠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옳은 이야기란데. 도시도 여기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구만. 여러분이 살던 세상 도시라는 곳은 어땠나요? 도시는 어떤 곳이었더라. 쓸데없이 지켜야 하는 규율이 많은 곳.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너무한 걸 보게 되는 곳.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곳. 수감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곱지 않은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호의나 연민 같은 여린 감정을 가지고 살면 뒤통수 맞기 좋은 것이죠. 도시에서 착한 일 해봤자 보통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질 않거든요. 아, 도시라. 나의 디스토피아예요. 내가 림버스 컴퍼니를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미쳐버린 세계관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이지. 거지 같은 곳이지 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곳이라 생각해요. 부조리하지 않은 장소는 없다. 그러니 그것이 불평할 거리가 되진 않는다. 불평이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불평하기보다 경험하여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분명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어딘가 어색해진 분위기를 깨트린 것은 돈키호테의 커다란 목소리였다. 분명 악인들이 들끓는 차가운 곳이긴 하지. 허나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 정의로운 해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돈키호테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힘차게 주먹을 휘두르자 쾅 하고 무언가 바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작은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돈키호테 씨, 조심하세요. 누구? 허물어진 벽 너머로 동저림을 먹으며 책을 읽고 있는 낯선 주민과 돈키호테의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분들 안녕하신가. 당장 사과부터 해. 아우 저거 오늘 신나서 사고 한번 칠 것 같더라니. 미안하네. 본인도 벽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괜찮은가? 혹은 다친 곳은? 다음은? 다음 무엇이 말인가? 사과는 괜찮으니까 다음 말이야. 정의로운 해결사들이 뭘 했는데. 그대 해결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건가? 자, 찾아간 건 벽을 무너뜨린 돈키호테 씨 아닐까요? 혹시 너무 시간이 늦으시려나? 내일 아침에도. 아니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늦지 않았다. 내어서 여기 앉게나. 조용히 못하겠나. 저자가 누군지부터 듣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해결사에게는 그 후 수면을 방해하지 않게 구석에서 진행하도록. 그럴 수가. 참고로 이야기는 중앙에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하거늘. 나도 광장의 이야기꾼 같은 방식이 좋다는 거엔 동의해. 하지만 자기소개가 먼저인 것도 맞는 말이야. 나는 메이어스라고 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뭐라고 해야 알기 쉬울까? 너희들 낮에 춘장님 봤어?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야. 그분 소녀가 있으셨구만. 헌데 밖에서 메이어스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소만. 어머 그러게. 나 이 마을엔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잖아. 의자의 말대로 메이어스는 고사하고 마을의 청년이라 부를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지. 말도 마. 할아버지가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겠어. 외지인들은 위험하니까 혹시 모르니 숨어있으라 하고 어찌나 잔소리하던지. 은인이라 불리긴 했지만 완전한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던 것 같군요. 믿는 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법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만. 어머 그럼 다른 어린애들도 집안에 콕 틀어박혀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애초에 이 마을엔 내 또래가 없거든. 그런 거라면 과보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우리도 소개해줘야지. 우리는 그건 괜찮아. 이야기는 대충 다 들었어. 어머 들었다고? 오잉 어떻게 들은 것인가? 혹시 이 방에서도 청이라도? 메이어스는 무너지지 않은 벽을 한쪽을 툭툭 치며 숨을 지었다. 이 벽 방음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낮에 돈키호테랬나? 저희가 쩌렁쩌렁 말하는 것도 다 들었어. 그런 거군. 그래. 좀 부끄러워라도 해봐라. 에? 그럼 자기소개도 다 한 것 같은데 도시의 악을 처단하는 해결사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럼 이게 좋겠군. 최강전설 해결사 붉은 안개 이야기부터. 주의하긴 걸렀네. 히스클리프 씨는 시끄럽든 말든 누우면 1분도 안 지나서 주무시잖아요. 이게 무슨 누굴 미련 곰탱이라. 나도 시끄러우면 트르렁 쿨. 아니 대체 뭐가 아니라는 걸까요? 미련함 그 자체인데. 그렇게 화내시더니 제일 먼저 주무시네요. 바닥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든 히스클리프 외에도 몇몇 수감자들이 숙면에 들었다. 루틴을 위해 수면에 들어간 메르소, 휴식을 승인받고 몇 없는 천 이불을 차지한 파우스트. 어제부터 나를 찾기 위해 밤새 돌아다녔던 다른 수감자들도 조금씩 잠에 든다. 한편 치바이 옆에 일과에. 하지만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도 돈키호테에는 도통 졸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설마 밤을 새우려는 건 아니겠지? 메이어스도 재밌게 듣고 있는 것 같으니 상관없나 싶긴 한데 괜찮을 거란 생각이 둘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직 잠에 들지 않은 아미아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돈키호테 씨가 말하는 도시는 정의로운 해결사 가슴 벅찬 모험으로 가득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신 일들인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돈키호테 씨의 이야기는 대체로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직접 겪으신 것처럼 생생하게 말하셔서 전부 남의 이야기냐면 그건 또 아니라서요. 돈키호테 씨가 직접 겪은 일도 섞여 있을 거예요. 라만철랜드에서 본 연극들이 떠올랐는지 이스마엘이 모호한 표정으로 아미아의 말에 답했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저런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나오겠어. 정의로운 해결사니 뭐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진짜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잖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로더스 아일랜드도 평범한 제약회사가 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왜 그래? 아니 메이어스 씨랑 잠깐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혹시 듣고 있던 걸까? 뒤늦게 돌린 시선에 보이는 건 돈키호테의 말에 열렬히 호응하는 메이어스 뿐이었다. 그 다음은?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을 보며 오티스는 날이 간말하길. 고작 그 정도의
고작 그 정도의 그릇을 지닌 주인의 명으로 우리 악기를 막으려 했단 말이냐. 이 오티스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 예의를. 어느새 여기가 돌아 홍원에서의 모험까지 넘어왔고, 돈키호테 본인이 아닌 날조를 견디지 못했는지 눈을 감고 있던 오티스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젠장 네 녀석, 무슨 헛소리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원래 모험담이 그런 거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는 삭막하잖아. 고요함이 지나간 이 마을엔 그럴듯한 기록이나 서적 하나 남지 않아서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살면서 꼭 들어보고 싶었어. 이베리아는 입국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지만 반대로 떠나는 이베리아인을 찾고 있지 않고 있어요. 혹시 이곳을 떠나실 생각은... 국경을 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중간에 재판소의 관리를 받는 대도시를 거쳐야 할 거야. 재판소라는 곳을 제법 거래하는 것 같군. 왜지? 이 마을은 재판소에 질려 도망친 사람들이 모인 장소거든. 혹시 그 재판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싱클레어는 재판소라는 단어와 사람들이 질려 도망간다는 말에서 무언가 떠올린 듯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칼프 마을에서 보았던 목가망치를 떠올리고 있는 거겠지. 재판소는 이베리아가 혼란에 빠졌을 당시 권력을 잡은 곳이라고 켈시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그곳에 속한 재판관들은 법과 치안이 사라진 이베리아의 도시를 검과 등불로 들고 나서 지켜주는 이베리아의 수호자들이라고. 그럼 좋은 분들인 거 아닌가요? 맞아, 좋은 사람들이지만 심해교회, 시본을 신봉하는 그 단체가 연관된 일이라면 재판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뭐? 그 괴물들을 신봉하는 단체가 있는 겐가? 사이비 종교는 어딜 가나 극성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많은 것 같아요. 시본 때문에 이베리아가 이 모양이 됐거든. 그래서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다 잡아가버려요. 이베리아가 현재 상황이 된 이유가 시본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것들이 귀찮게 됐지만 그 정도 힘을 가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나도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긴 한데 심해 교회를 색출하기 위해 재판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여러 처형했대. 정의로워할 자들이 어찌 그런 극악무도한 합리적인 선택이군. 하지만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명백한 위험 요소였겠지. 맞아, 그때 나를 제외한 온 가족이 죽었다고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베리아에 있어 재판소는 다시 영광을 되찾을 영웅이지만 할아버지에겐 그저 삶을 괴롭게 만드는 존재였어. 그래서 이 마을까지 도망쳐온 거야. 재판소에 눈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그런데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장소가 너무 그 말일세 부족하지? 그렇지 않은가? 알아. 하지만 나름대로 살다 보면 지낼 만한 곳이야. 그리고 너희 덕분에 새로운 길도 열렸으니까. 새로운 길? 슬슬 피곤한데 자야겠다. 내일 배수리 하러 갈 거지? 진짜 방음이 전혀 안 됐구나. 이야기 재밌었어. 내일도 너희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방으로 가는 메이어스를 배웅하고 잠에 들지 않은 수감자들과 함께 딱딱한 돌바닥 위에 얇은 천 위에 몸을 뉘었다. 도시는커녕 외곽조차 낼 수 있는 의문스러운 세상. 하지만 힘든 삶을 보내는 건 누구나 똑같은 듯 했다. 뭐 어디 가나 사람들 사는 건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그건갑다. 마사스호 전투하러 가자. 어디 보자. 이제 오필도 성능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군주가 주군께서 의로움을 이제야 불어나 명을 받듭니다. 흑수 잠깐. 어디서? 보는 눈은 있네요. 사후 시간을 벌러갈 시간이고 가자. 만곡된 직선을 직선으로 질주하겠소. 잠깐 딴소리 하자면은 그 뭐시기냐, 저 데드레비츠 매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슬슬 묘들이 데드레비츠로 보이거든요. 엄청 크잖아. 이베리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이 남아 있다니 놀랍네요. 여기 이름이 적혀 있다네. 리벨리온 라스마사스라 부르는 모양이군. 대중의 반역, 선박치곤 특이한 이름이구려. 집 앞 연못에 있는 배랑 비슷해서 정감이 간다는 홍로의 말이나. 대호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적당한 크기란 이스마엘의 첨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메피스토펠레스나 쪽빛 노인의 배에 비하면 굉장히 큰 배였다.
나는 커봤자 매피만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하루 이틀 안에 수리되는 거 맞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큰 고장은 마을 주민들이 이미 수리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남은 것은 마을 주민들이 고치지 못한 몇몇 부품의 결함뿐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력기관같이 파우스트에게도 생소한 부품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적어도 남아있는 고장에 관해서는 파우스트가 충분히 해결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티스가 자신감 넘치게 말했지만 배를 보고 있다 보면 기묘한 불안감이 자꾸 만든다. 왜일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영 꺼림칙한 기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살펴봐줘. 배가 가라앉는 경험은 데오스대로 충분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탄테. 메피스토 팰레스와 달리 이 배에는 부력 발생 장치도 프로펠러도 조터 장치도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니까요. 그때에 비하면 지극히 간단한 일이죠.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믿어도 되겠지? 올라가는 건 저쪽에 있는 밧줄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저기 아래에 리프트 같은 게 있었어요. 타기만 하면 위로 올려줘요. 안정성은 어제부터 전부 확인해 두었답니다. 리프트에 탑승하죠. 진짜 괜찮은 거지? 지금도 떠 있는 걸 보면 배가 가라앉진 않을 것 같아요, 산테씨. 그렇다면 다행인데. 야, 너희들 여기 있을 거냐? 우리 먼저 간다. 아니야, 갈 거야. 수감자들 따라 다급히 마사스호의 선교하는 쪽으로 들어가자. 외관만큼이나 화려한 선교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야, 이거 진짜 금은 아니지? 뭐 이렇게 사방천지에 반짝거려 설레게? 미관적으로 만족스러우시대요. 하지만 사치스러워. 취향은 아니다. 우리 매피드분도 충분히 훌륭하네만 이런 미간번쩍한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날 수 있다면. 파우스트와 오티스가 만지고 있는 배널 앞으로 간 이스마일이 능숙한 손짓으로 수상한 배널을 만져보니 무언가를 알아낸 표정을 지었다. 보안이 무언가를 조사하거나 연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배 같은데 그런 것 치고는 안쪽이 되게 화려하네요. 이쪽에 좌표가 찍혀있네요. 실시간으로 좌표를 띄워주고 있는 모양인데 좌표상으로 바다 한복판처럼 보인다만 섬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 거기 섬 같은 건 없어. 와! 아까 깜짝이야. 아니 민기총도 없이 바로 뒤에 와 있냐? 메이어스? 하하, 뭘 그렇게 놀라? 어제 내가 배 수리할 거냐 물어봤잖아. 진짜 오실 줄 몰랐죠. 왜 이런 것을 목적지로 설치하는지 모르겠군. 그 좌표에 커다란 도시가 여럿 있거든. 에기르라에 할아버지의 고향이야. 그렇게 된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이해했다는 것이오? 어째서 이 배를 수리해주는 것만으로 외지인인 저희를 환영했는지, 어째서 은인이라 부르는 것인지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뭐라는 거냐, 쟤?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 오늘까지 보아왔던 마을의 상황과 촌장이란 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배의 수리가 갖는 이점을 메이어스 씨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히스클리프 씨에게 다소 복잡한 추론 과정일 수 있습니다만 구태여 이를 풀어 설명해주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군요. 저 새끼 대가리 한번 간만에 깰까? 천재놈. 뇌를 깼을 때 나오는 것도 존나 많겠지. 네, 이해했소. 내가 설명해줄 터이니 방망이는 내려놓고 이야기하시오. 저 세수생이가 좀 잠잠하긴 했지. 그래서 뭔 말인데? 진짜 유도를 생각은 없었던 것인지 힘을 푼 히스클리프가 한숨을 내쉬며 방망이를 다시 어깨에 걸쳤다. 마을의 상황을 보아하니 식량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소. 먹는 것이라곤 대부분 말린 해산물이었으니. 해안가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던 스커디시의 말을 생각해보면 그 말린 것들은 이 주변에서 잡은 해산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파로무에르토로 올 때 챙겨온 식량이 아닐까요? 몇몇 사람들은 무장도 하고 있었고 시테러라는 괴물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마을의 상태를 보면 쉽게 그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았어. 동의하오. 그럼 식량을 구해야 할 터인데. 뭐 대충 알겠네. 저 꼬맹이랑 할아범이 고향에 갈 건데 동양이라는 걸 내세워 다른 사람들까지 밥 먹여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배를 수리하는 건 멈춰버린 계획까지 되살려주는 셈이 되는 거네요. 어라? 다들 왜 그러시나요? 아니, 그게... 표현은 좀 거칠지만 일목요연한 히스클리프의 정리에 수감자들은 하나같이 의외라는 눈빛으로 히스클리프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연히 나도 포함해서. 이 아니 꼰시들은 뭐냐? 야, 설마 니들 내가 이런 눈치도 없을 거라 생각한 거야? 눈치 팍만큼 인류군. 평소에 좀 바보같이 굴어서 놀란 거야. 떠올려보면 히스클리프는 감이 좋아서 종종 비범한 눈썰미로 예상 밖의 결론을 내려주기도 했었지. 사실 이게 다 자업자득...
보자 하니까 야! 너 일로 와라! 저 천재는 내버려두고 정답 여부를 묻고 싶다만. 히스클리프가 평소처럼 날뛰는 건 뒤로 하고 오티스가 메이어스를 향해 말했다. 정확해서 깜짝 놀랐어. 맞아, 마을의 식량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이대로라면 1년을 버티기 힘들 테지만 에기르는 나랑 할아버지를 분명 반겨줄 거야. 괜한 우려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에기르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메이어스 씨나 촌장님과 달리 그분들은 에기르인이 아니잖아요. 환영해줄 거라고 믿어. 비록 이베리아는 에기르인이 바다에서 왔다는 이유로 의심하고 적대시했지만 우리의 고향이 갈 곳 없고 굶주린 육지인을 외면할 만큼 전락했을 리 없어. 그런데 혹시 에기르인이 무엇인가? 처음엔 지명인 줄 알았소만 어떤 소속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구려. 둥지민 같은 거 아닐까요? 뒷골목 사람들을 데려가도 받아주는 둥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요. 그럼 좀 잘 자라던 사람이라던가? 둥지놈들 같은 거라면 제 토끼머리도 에기르인가 뭔가요? 혹시 여러분이 온 도시라는 곳에는 종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종족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는 개념이죠. 심상 속이긴 했지만 조길이라는 건 불길한 것도 본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통상적으로 도시에 존재하는 지성을 가진 생명체는 인간뿐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군요. 테라 사람들은 종족에 따라 조금씩 외형이 달라요. 제가 카투스족이라 이런 귀가 있는 것처럼요. 난 에기르인이라 귀가 뾰족해. 물론 모든 에기르인이 귀가 뾰족하진 않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래도 돈키호테는 떠오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이어갔다. 그 침묵을 깨워준 것은 메르소였다. 용법이나 분류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예시는 혈기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외형, 다른 본질, 충분한 지성. 혈기는 인간과 공존하기 힘든 본질을 갖고 있기에 인간에게 배척당했다고 생각한다네. 혹시 에기르인도 타인과 공존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 분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의심하고 척대시한단 말인가? 그건 뭐 단어만 생소하지 도시에서 많이 봤잖아. 올라간 날개 깃털이어서 가난한 뒷골목 출신이어서 의체로 몸을 갈아 끼워서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어. 다른 세계로 떨어졌어도 종족이든 인간이든 세세한 부분에 모두 달라도 결국 살아가는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건 의외로 그렇게 유쾌한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배를 수리해준다는 건 엄청 고마운 일이란 거야. 어두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여기 배에 버시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방문하는 건 조금 미루는 게 좋겠군요. 수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안하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전방의 생명체 다수 출현, 시테로모리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레이더 기능을 참고하자면 앞뒤로 배가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어제 만났던 그 괴물들이잖아. 관리자님, 당장 전투 명령을. 저게 너희가 말했던 그 시테러인가?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맞는 것 같은데 수는 조금 많지만 저번에 상대했던 수준이라면 할만해요. 아미아는 어제처럼 우리 움직임을 보조해줘. 메이어스 군은 싸울 수 있는 겐가? 난 너희들의 발목만 잡을 것 같은데? 그럼 다들 메이어스를 최대한 전투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 숨겨줘. 빨리 나가서 막자. 배에 다른 손상이라도 가면 진짜 골치 아파질 테니까. 그런 거로 배터리 범들과 싸우겠다. 돌격 앞으로! 공원에 군주께서 납신다. 다들 힘이 솟는 것 같네요. 지금 달려들면 딱 좋겠어요.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몰아쳐라! 대성공이야. 다른 신이 노래 부를까? 아무튼 놀라운 한방이에요. 우와, 카룬도 깜짝. 헤어내리 시비수에게 물었다. 이하라 숨지는다. 누구 하나 살려보내지 마라. 오, 참격이 그래도 잘 들어가네. 다행이다. 바람이 들어오는 거. 제크라이 봐라. 뭐라 너 목을 떨궈주는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우와, 카룬도 깜짝.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걸어. 혈염도 발화. 더. 하, 몰아쳐라. 물론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야 시작이 됐어. 튀우지가 아직 죽지 마라.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우와, 카룬도 깜짝. 헤어내리. 깨치시게. 놀라운 명령이네요. 저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시군요.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바람 들어오는데 품을 튀울 수도 없겠고. 다음은 어디로? 깡깡. 주셨네. 음. 가문으로서 모이만 뿌려주신다면 저희 두 개는 주분께서 혐오하시는 그 어떤 벌레도 아직도 때려잡고 있는 모양이다. 내 명을 들은 시비수 결집이다. 승객들, 와 뭐야 이건 좀 뭔가 기분 아까 좋은 있었나 일이 이런 게 있을 발해의 거야. 수학자, 저해의 활주자, 해안의 폭주자. 명령대기 피해를 입기 전까지 공격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다. 야 좁히면 되는 건지 뭐 별 수 있나 지금은. 일기당초. 일? 대성공이야. 카룬 신나. 노래 부를까? 아무튼 놀라운 한방이에요. 너는 못 따라나. 신경 손상은 또 뭐야? 우와, 카룬도 피로 깜짝. 다스리지. 목을 콱 물어버리자. 다급하게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효과적인 혈염도 바로 이 무려내. 음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 몰아쳐라. 1차 입기 맞지? 카룬 줄게. 튀울 수도 없겠구나. 승객이 딱 한번 먹였어. 끝내지. 그 열어젖히고 숨통 끊기. 혈염도 바로. 아니 그 얘는 참격. 갑자기 쭉쭉 내려갔는데. 흑수묘 시비수 김박질 춤. 물 넘고 누구마다 살려고 하지 마라. 거꾸로 제쳐라. 고작 이 정도 깨치시게.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우와, 카룬도 깜짝. 슬슬 광역기를 좀 곁들여 봐야 되나? 이거 한번 써보자. 일기당천. 아직 죽지 마라. 아득한 여정. 멈추지 않는 시대에서 희망과 미래를 찾아 스스로 답을 구하시길. 끼옷.
오, 야야야야야야야. 생각보다 타격감이 굉장한데.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랬어. 목을 떨궈주마. 이게 지식이 놀라운 명령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혈압도 있으신 팔아. 거군요. 더 몰아쳐라. 방금 건 아무 쓸모도 없었어. 바보. 남은 개체들은 전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지난번과 같았다. 전투가 채 끝나기도 전 바다로 모습을 감추는 시테러들. 단순한 도주라기엔 너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은 마치 다음을 위한 준비된 추태처럼도 보였다. 우리야 괜찮긴 한데 배는 어떻게 됐어, 파우? 선체에 경미한 손상을 발견했지만 배를 운용하는 것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요,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지만 저 괴물들 분명 마지막에 관리자님을 착각 아닐걸요? 저 괴물들 중간부터 관리자님이 저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굴었어요. 나 또한 그리 느꼈어. 마치 우리의 행동을 학습한 것처럼 움직임이 유동적으로 변하더구려. 심해 교회는 왜 저런 괴물들을 숭배하는 걸까요? 뭐 뻔하지. 정신이 획가당한 거 아니겠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시보는 광활하다는 말로 부족할 만큼 무한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대. 그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하는 생명체야. 새로운 환경이나 요소를 마주할 때마다 그에 맞게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시본을 진화시키거든. 그 점에 매료된 거 아닐까? 연구자라면 능히 그러한 감상을 품을 수 있어. 허나 그것이 숭배로 이어지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 저는 좀 꺼림직하네요. 볼수록 고래들이 떠올라서. 그럼 언어를 배우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뭐라고? 말씀해주신 걸 종합해보면 엄청 똑똑한 생명체 같아요. 홍로의 말에 메이어스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듯 입을 가렸다. 확실히 깜짝 놀랄만한 발상이긴 하다. 언어를 배운 시본이 있다고는 들은 적 있어.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지성이 유무하는 별개로 그 이유는 두 가지뿐일 테지. 하나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인간을 기만하기 위해. 보통은 후자긴 하죠. 뒤틀림처럼 이미 언어를 알고 있던 경우도 있잖아. 뒤틀림은 백야흑주 사건 이후 관측된 인간이 변이하는 현상입니다. 오티스 씨가 언급한 가정에는 맞지 않는 예시죠. 백야, 흑주... 작은 중얼거림이 있었지만 메이어스의 곁에 머물던 우리는 기쁨이 섞이는 그 목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도시에는 정말 빛이 솟아올라서... 그걸 메이어스 양이 어찌 아시는가? 아, 그건... 뻔하지. 족고맹이가 온종일 떠들다 거기까지 말해준 거 아니겠냐? 정말 새벽 내내 온갖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긴 했어. 메이어스가 되긴 거기까지는 네놈 설명 회사 기밀까지 술술 불어버린 건 아니겠지? 아,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는가? 돈키호테가 구정을 듣는 사이 시테라를 경계하듯 바다를 응시하던 나미아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10원은 어느 쪽일까요? 10원은 자아가 굉장히 희박해서 어느 쪽에 속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저 생존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본능만으로 인간의 언어를 배웠을 가능성이 높아. 메이어스 양은 10원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구려. 이상하게 너 왜 이렇게 잘 아니? 떡밥이니? 생존을 위한 두려움으로 터득한 지식으로 보이진 않소만 메이어스 양도 10원을 신앙으로 여기는가? 10원을 신앙으로 여기 삼진 않아. 10원은 생존에 대한 욕망만 있을 뿐 소망을 갖지 못했거든. 그 말은 소망이 있다면 메이어스 씨는 그 괴물을...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소.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수리를 끝낸 파우스트가 마을에서 빌린 공구와 자재들을 정리하고 내려왔다. 수린 다 된 거지? 네, 당장이라도 항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바다로 나가는 예정된 출발 시각이 있나?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출항할 수 있다면 한다만.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빠르면 오늘 저녁에도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빨리요? 받겠지만 집이라고 부를 게 그다지 없어서. 하하. 근데 어디까지 가려고? 차원문이라는 곳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밤중에 차원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태양가에서 본 적 있어요. 안 보일 때도 있지만 희미하게나마 안개를 뚫고 보이는 걸로 봐선 조금만 바다로 나가도 어렵지 않게 빛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당장 오늘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네. 우선 마을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 마을로 돌아가자. 가자.
가문이 있어. 모이만 뿌려주신다면 저희 두 개는 재판관. 어떤 벌레 마을이 조금 소란스러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오가는 것 같은데. 배 소리를 마치고 돌아온 마을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 대충 세어봐도 마을에 공터에 모인 사람이 20명 남짓. 마을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생각해보면 사실상 마을 사람의 대부분이 모였다. 저 사람은 누구지? 재판관이야. 아무래도 마을의 존재를 들킨 것 같아. 돈키호테와 비슷한 키에 깔끔한 복장, 거기에 허리춤에 등불과 칼을 차고 있는 그자는 낡고 이 후미진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방인이었다. 겉모습만 봐서는 도시 해결사처럼도 보였다. 결국 재판소에서 이 마을을 찾아냈는가? 설마 재판소가 이런 마을 하나 영영 못 찾을 줄 알았다니 꿈이 너무 크잖아, 시민. 파비우스, 심해교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재판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자취를 감췄다지. 마지막으로 추적된 위치는 소금 사막. 다른 재판관에게 물어보니 외곽을 돌며 해적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폭격된 바 있고, 범법자다면 무법자라니 경력 한번 화려하네. 하지만 그 다음은 없을 거야. 너를 포함한 이곳의 모든 시민은 재판소까지 동행해줘야겠어. 나와 달리 저들은 범법도 무법도 저지른 적이 없다네. 너희는 감히 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고 멋대로 이베리아의 시선을 피해 이런 해안가로 와서 자리를 잡았지. 그것만으로 나는 너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작 그런 의심으로 사람을 잡아간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너희가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라면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 파비우스, 너는 그럴 수 없겠지만. 메이어스 씨 촌장님이 해적이셨나요? 그게 손 턴지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 그치만 해적으로 일하던 시절에도 마을에 린수육포를 나눠주거나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애기레인을 배배에 태우고 다니셨던 게 다야. 메이어스 씨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 해도 재판소는 봐주지 않을 거예요. 어떡하지? 한 가지 질문을 두려고 한다. 지금 저 재판관의 행동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나? 이비리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켈시 선생님은 재판관이 하는 말이 곧 법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어요. 절차에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도망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정되었군. 오티스는 메이어스에게 들리지 않게 나를 한쪽으로 끌어당겨 조용히 말을 건넸다. 바로 옆에 있던 수감자들에겐 들린 것 같았지만, 관리자님, 이 상황에 개입하기보단 빠르게 배로 돌아가 저희가 직접 항해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저 사람들 붙잡혀가는 걸 그냥 구경만 하자고? 방금 저 재판관의 말을 듣지 못했나? 절차상 적법하다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혹시라도 배까지 압류하기 전에 나서는 게 상책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메이어스 씨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셨잖아요. 엔사 이단 신문관들이 이 마을에 찾아온 것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도 누군가 나서줬더라면. 이놈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낯선 타지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 안 될 일이다. 배의 조종법은 제가 최대한 익혀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이스마일 이스니 항해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납득할 만한 판단이지만 오티스 씨도 저도 이 바다의 흐름이나 규칙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상태 아닌가요? 배를 몰고 나간다 쳐도 차원문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 이란 보장이 없어요. 니놈 혹시 이 근방의 해류에 대해 알고 있나?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근해 해류 정도는 알아. 이베리아에서 재판관에 맞서는 건 안 돼. 배로 도망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할까요, 단테? 배를 우리가 타고 가는 것도 상황이 애매하긴 하네. 그럼 재판관이라는 분과 이야기부터 나눠보는 건 어떠신가요? 우선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생각해요. 재판관분들의 이야기도 총장님의 이야기도. 이야기가 잘 풀린다면 재판소의 협조를 얻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어요. 홍루 씨의 말대로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설득해보죠. 그래, 두 사람의 말들을 일단 재판관이란 자 이야기 정도 나눠보고. 도, 말, 맛. 토끼말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싱클레어 군 혹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오. 그러게 로슈가 대화란 선택지를 고를 리 없잖아. 다른 의견이 무가치하다는 거다 머저리들. 저놈 이미 우리를 인지하고 있다. 연루된 인물로 생각하고 있겠지. 도주를 시도하면 분명 어떻게든 막으려들 것이다. 그러니 우선 대화, 틈을 노려 일격이다. 그건 아미아가 말하는 대화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로시야. 아무튼 도망가서 괜히 싸울 일 만드는 것보단 나을 테지. 가보자. 따로 숨어있길래 뭐하는 사람들인가 했더니
시계의 머리? 컬럼비아 연방에서 온 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머리에 시계를 달고 계시지만 컬럼비아 연방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세요. 거긴 또 어디래? 째깍거리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 그건 어느 나라 언어지? 연방이 아니더라도 너희 마을 사람은커녕 이베리아 사람도 아니구나. 그건 맞지만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재판관 앞을 가로막을 만큼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 마을에 얼마나 머물렀지? 이틀이요. 아이 그걸 고지부대로 말하면 이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빨리 비켜 외진. 다소 무리한 주장이긴 했어.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재판관. 저는 로더스 아일랜드의 리더 아메아라고 합니다. 폐쇄된 이베리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 싱클레어와 달리 힘있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아미아의 언변에 기대감이 치솟은 것도 잠시. 이어진 재판관의 말에 나는 머리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다. 외지인 다음은 미리국자야? 그건 긴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보건 들었어. 간 크게 국경을 넘어왔다면서? 긴급한 상황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베리아 재판소가 처한 상황보다 긴급하진 않을 거야. 로더스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당당하고 있어. 그쪽에 처오는 그 말만 의사선생이 협상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달렸으니 얌전히 기다려. 촌장님에 대해서는 아까 들은 걸로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조사 도중 도망쳤고 해적으로 일했다면 재판소의 조사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까지 연행하는 건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비인도적인 처사? 그건 재판소의 합당한 권리 행사야. 수상적인 얘기와 몇 년을 같이 지냈어. 율법에 어긋나는 이적 행위가 있었는지 재판소는 반드시 검증해야 해. 이거 영 의견이 좁혀지질 않는데 저들은 재판소의 보호도 없이 이 해안가를 몇 년이나 살아남았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듣자니까 너 말 되게 웃기게 한다. 그걸 알면 니들이 진작 안 찾아서 보호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한단 말이 뭐 여기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돼? 싹 다 끌고 가야겠어? 다 돼져 있어야 했다 뭐 그런 거냐? 그래 기간을 어떻게 생각해도 이런 곳에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돼. 그 말에 히스클리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는지 방망이를 들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안 되겠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진정하세요 히스클리프 씨. 그 시선 홍로에 의해 가로막혔다. 야 이씨거나 충분히 차거든. 여기서 저분을 계속 위협하다간 좋지 못한 상황이 처해질 거예요. 저는 히스클리프 씨가 그걸 모른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떡할 건데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재판관님 이런 곳에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야. 살아있더라도 끝없는 허기에 굶주리면서 어쩔 수 없는 재앙에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저들은 너무 멀쩡해. 그럼 칭찬해도 모자란 거지. 저 사람들이 충분히 어렵게 버틴 거잖아. 난 재판관이야. 이베리아의 시민이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하고 처형하는 미치광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너희 외진에게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없을 뿐 합리적인 조사 후 판결을 내릴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집행을 방해하지 마. 재판관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레이피어를 빼어 위협적으로 흔들었다. 단테? 정확한 사정조차 모르는 상태로 이 지역의 권력자로 보이는 이와 더 적대하는 것은 파우스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파우스트 씨와 같은 의견이에요. 저분은 메이어스 씨가 이야기해주셨던 억울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칼프 마을에서 보았던 엔사이 이단 신문관 같은 재판관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이상 이 지역의 권력자로 보이는 재판관을 더 막아서긴 어렵겠지. 재판관에게 너희의 의문을 풀어줄 의무 같은 건 없어. 집행을 자꾸 방해하면 다음엔 숨막힐 것 같은 대치가 이어지던 그때. 메이어스 씨? 의문은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일단 재판관님 말을 따르자. 마을로 돌아온 후 줄곧 우리 뒤에 숨어있던 메이어스가 돌연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랬다가 메이어스 군의 할아버지와 주민들이 괜찮아. 아직 재판관님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걸 테니까. 의문을 풀어준다는 건 무슨 말이지? 고요함. 오디스의 물음에 메이어스가 던진 한 단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말이 재판관은 흠칫 놀라며 경계의 기색을 비쳤다. 이베리아를 덮친 재앙의 이름이야. 또 뭔가 있는가. 돌아가는 시계. 드디어 한번 죽는 거 보여주는 거임. 발광할 시간인가? 너 몇십 년 전 온 육지를 휩쓸며 거대한 파도가 지나갔어. 그 파도를 따라 바다에서 온 시보는 순식간에 이베리아의 찰나했던 문명의 종지부를 찍었지. 마을이 이렇게 된 건 당시의 파도, 그 고요함 때문이었나 보군요.
그런 재앙을 고요함이라 부른 이유가 있나요? 엄청난 소란이었을 텐데. 파도가 휩쓸기 전 바다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거든. 그 다음에 바다에 떠있던 배가, 그 다음은 이베리아의 도시가, 마지막엔 이베리아에 살았던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미지 재앙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 너 도대체 뭐야? 지금 네가 말하는 것들 무엇 하나 이베리아 시민이 알아서는 안 된 내용뿐이야. 심해교회는 고요함 이후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바다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린으로 꾸미고 이베리아의 시민들을 현혹하면서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지. 그래서 애기린이라면 일단 잡아가고 본 거구만.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재판관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잡아가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거야. 탄테씨? 좋지 않네. 방금 그거 재판소라는 곳에겐 금기 같은 거였나 봐. 재판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메이어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약간의 분노, 혼란스러움도 있었지만 두려워하고 계세요. 동시에 위험을 향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다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자의 두려움이 아닌 반드시 타파해야 할 것을 마주한 사람의 두려움처럼 보였다. 장관님께 들은 적이 있어. 에기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면 그는 희박한 확률로 이베리아에 도움이 될 자일지 모른다고. 뭐 멈추시게. 총을 들고 나오니 다들 겁을 먹지 않는가? 허나 대부분은 바다에 미혹된 자들이니 아마도 그는 우리의 적이라. 느낌이 안 좋네. 좆된 것 같은데. 내 앞을 막지마 외진. 다음에 경고는 없어. 일단 도망쳐. 상황을 파악한 로자가 메이어스를 둘러매고는 곧바로 주민들 뒤로 향했고 나머지 수감자들도 재판관이 헷갈리도록 시야를 가리며 흩어져 도망쳤다. 재판관은 품에서 총을 꺼내 들었고 그와 동시에 돈키호테는 재판관을 향해 망설임 없이 뛰쳐나갔다. 돈키호테? 이 이상 저들이 핍박하는 것은 정의로운 해결사로서 용서할 수 없다니. 본인은 할 수 있네. 어차피 니들과의 싸움은 잠시 미뤄질 뿐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멋있다. 당장이라도 되돌릴 수 없을 충돌이 일어났을 것 같은 순간 몬스터? What the? 두 사람 사이로 검은빛 결정이 괴물의 형상을 한 채 솟아올랐다. 이번에 또 누구야? 의미 없는 다툼은 거기까지만 하지. 켈시 선생님! 아는 사람이요? 네, 로더스 아일랜드에서 의료 부문을 맡고 있는 켈시 선생님 뒤를!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핸드캐논부터 쐈나? 협상은 끝났다. 로더스 아일랜드 현 시간부로 재판소의 허가 아래 정식으로 이베리아 땅을 밟게 되었어. 재판관이 총처럼 생긴 것을 꺼내 쏘았지만 켈시라는 자가 불러낸 괴물한테 막혔고 그대로 경로를 이탈한 포탄은 순식간에 우리가 어제 머물렀던 건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수채의 건물 외벽을 단숨에 관통했다. 그 광경에 하나둘 주민들을 데리고 다시 공터로 나오던 수감자들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건물을 꿰뚫었어. 머리에서 기준으로 삼는 외벽보다 그 강도가 약한다 한들 저리 많은 벽을 관통했다는 것은 절묘한 한 점이군. 지금 감탄할 때인가요? 총기의 저런 관통력은 금기 위반이요. 호들갑 떠밀지 마라. 이것은 도시가 아니다. 금기는 적용되지 않을 테지. 알고 있음에도 괜히 심장이 떨리는구려. 우선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시죠. 적용되지 않은 금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진 거 맞지? 그래, 아미아의 독립은 아군이잖아. 거기에 엄청 세 보이는 의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유감이지만 난 누구의 편도 아니야. 너희가 아군이라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하지만 굳이 누구의 편인지 구분하자면 재판관 아이린의 우군에 가깝다고 말해줄 순 있겠어. 켈시 선생님, 아미아 그리고 이 방위물이 부정하고 싶겠지만 재판관의 의심은 사실이다. 그 의심으로 닿는 과정이 불합리했더라도 내려진 결론에 틀림이 없어. 그럼 이분들이 심해교회와 연루되어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들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심해교회의 일원이며 이 마을은 저들의 초라한 예배당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군. 우리 마을이 예배당이라니 여긴 변변찮은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 파우스트?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아미아 씨의 동료분까지 재판관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의심할 필요는 있겠군요. 하지만 메이어스 군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다네. 너도 그 재판소인가 뭔가랑 이야기했다며 한통 속인 거 아니야? 정말 무엇 하나 모르는구나.
차원문 너머의 먼 곳에서 왔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지만 다행히 너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것이 사실일 뿐. 너희 이방인 무리를 납득시켜야 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어차피 곧. 미안하네. 우리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려서. 그런 일 하지 말게. 이런 불의를 어찌 참고 넘어간단 말인겐가. 재판소가 이 말을 알아차렸고 조력자까지 온 이상 이 상태하로 풀어나가긴 어려울 걸세. 하지만 끝까지 책임은 지겠네. 내 자네들의 따스한 도움 덕에 큰 것을 얻었으니. 한없이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촌장이 품에서 꺼낸 단검을 보자마자 나는 켈시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다. 책임이요? 그럴 필요까지는 이런 미친! 지금부터 우린 바다로 도망갈 걸세. 자네들을 두고 갈 순 없으니 동족이 되어 함께 가는 편이 좋겠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상상하지 못했다. 아니 불안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습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제 길 저쪽이 맞았나? 주민들은 순식간에 수감자들에게 품에 있던 무기를 찔러 넣었고 당연히 그 대상은 나라고 이해가 될 리 없었다. 아미야 왼쪽! 나를 향해 날아오는 단검을 아미야가 어느새 생겨난 검은 리몬 같은 것으로 막아주었지만 거의 동시에 다른 주민 한 명이 아미야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으드득. 그 순간 달려오던 마을 주민의 등에서 무언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따라갔어. 이렇게 늦을 생각은 없었어. 스카니씨 지금 상황은 알아. 비린내가 자꾸 나서 조사한 거니까. 수감자들은? 운 좋게 습격을 피해간 나와 아미야와 달리 수감자들의 상태는 좋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상황을 파악한 재판관과 켈시의 공격으로 마을 사람들이 수감자와 멀어진 상태라는 거다. 적이나 살인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군. 우리가 왜 자네에게 적이나 살인을 가지겠나. 자네들 해치려는 게 아닐세. 그저 그런 신체는 바다로 갈 수 없게 도와주려는 것일 뿐. 헌데 방해를 받아버렸군. 미안하구려. 우리의 식견이 짧아. 재판관, 그대를 곤란하게. 이를 크게 문제 삼진 않을 거야. 용서할 수 없는 건 무지한 외진을 이용해 재판관에게서 달아나려 한 저 사교도들이니까. 그리고 미안해. 설령 너희가 타실 사람이라 해도 이비리아의 땅을 밟고 선 자들을 눈앞에서 잃는 건 내 미숙함이야. 예, 아니 이러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이 정도 찔린 건 유감스럽게 되었군. 이방인. 네 동료들은 곧 죽거나 시본으로 변모할 거다. 저들은 시테로의 살을 단검과 함께 네 동료들의 몸에 집어넣었어.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죽어. 그 죽음을 견뎌낸다 해도 세포에 잠식된 채 똑같은 바다괴물이 되어버리지. 뭐라고? 그건 큰일인가? 다른 수감자들이 끝장난 것처럼 말해줘서 놀라긴 했지만 결국 시계를 되돌리면 해결된 사소한 문제다. 걱정인 건 시본이란 괴물이 되어버린 이후에 되돌려도 괜찮은지인데 고래의 백화 현상에는 황금가지가 도움이 됐지만 시본이라는 괴물의 잠식이 어떨지 미지수다. 그냥 죽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상심이 크시겠지만 우선 네? 거기 당장 내 동료들 좀 죽여줄 수 있을까? 이왕이면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죽이는 건 역시 무리일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해요. 로드스 아일랜드에 데려가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얘들아 미안한데 직접 단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지금 좀 힘들 것 같아. 힘이 안 들어가네. 습격이 급격히 근력이 쇠하고 있다. 이미 저릿한 마비독을 섞어 바르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체념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야. 그래도 아미야 저 이방인이 뭐라 하는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네,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셨어요. 시본으로 변모하기 전에 동료들을 모두 죽여달라고. 그래. 정말 순식간에 스카니는 저항하지 않는 수감자들의 목을 베어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행동에 나설 줄 몰랐는지 아미아는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다. 뭐 하는 거야? 스카디 씨? 너무 놀라지 않아도 돼. 우린 항상 이렇게 싸웠거든. 시계가 돌아간다. 떨어진 목과 몸이 피로 이어져 붙고 생명의 온기가 돌아온다. 나와 수감자들만이 세상에서 박리되어 역으로 재생되는 것만 같은 감각. 시간을 거스르는 재생인지 그저 개념을 거스르는 재생인지 목을 베는 고통을 되감을 때보다 몇 배는 괴로운 감정이 물밀듯 쏟아진다. 그렇게 죽음의 고통이 역류하며 느껴진 것은 참담할 정도의 깊은 외로움이었다. 림버스 컴퍼니 분들의 상처가 사라지고 있어요. 부활, 윤회, 시간 역행. 모르겠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기술이다. 대가는 시전자의 고통으로 보인다만 그만한 힘의 대가가 그뿐일 리 없을 텐데 그것을 힘이라 부르는 것이 옳은가를 제쳐두고서라도. 차가운 고독에 손발을 덜덜 떨면서도 나는 수감자들에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명령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사람 제대로 잘못 건드렸지. 어? 사람을 건드려도 제대로 잘못 건드렸다 이거야. 그건 제압하고 나서 들어봐도 늦지 않겠지? 감히 관리자님을 속이고 목숨을 앗아가라 하다니. 각오하시게나 지금부터 정의를 희롱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니. 그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안타깝군. 그대들이라면 좋은 동포가 될 거라 생각했거늘. 야, 건드려도 제대로 잘못 건드렸다. 너네는 죽여버리겠다. 승객들, 뭔가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세포 주입, 신경 손상. 도포된 검, 신경 손상. 파비우스, 불충족의 환경 적응. 오케이. 조져라. 불가 위야. 막아내지 못. 군주님 멋져요. 적들이 흔들흔들 먹을 콱 기회 물어본다냐? 아니야? 이 아들 숨진자 누구 하나 살려보내지 마. 고작 이 정도 오 예. 대성공이야. 칼은 신나. 노래 부를까? 와우, 촉수가 나오네 몸에서. 혈염도 바로 더. 하, 몰아쳐.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터트려 버렸네 그냥. 우와, 카론도 깜짝.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걸어.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아직 죽지 마라. 우엄에 이거 뭐시여?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불가 아니야? 위야. 막아내지 못하리. 다긋하여 놈이 푸름을 승객이 저 딱 혈염도 한번 바로 먹었어. 보려내라. 더. 하, 몰아쳐. 길을 아무튼 놀라운 명령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반경 한 번 정도 그냥 써주는 게 낫나? 숨통 끊기.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됐어. 넘고 꺾고 제차. 이 거리면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우와, 카론도 깜짝. 일기당천. 잠깐만 기다려라.
녀석의 상태에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리자님. 불가 위야 막아내지 못하리. 없구야. 에고로 쳐버려야 되나 저거.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불가 위야 막아내지 못해. 아득한 야정, 멈추지 않는 시대에서 희망과 미래를 찾아 스스로 답을 구하시길. 오야. 흐트러져라.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 넘고 자, 잠깐 저쪽 방향으로 가면, 저쪽으로 하면 갈 곳이 없을 텐데 바다에라도 들어갈 셈인가? 그 배 마사소호를 타고 가려는 거예요. 저쪽에 배가 있거든요. 배가 수리되었다는 건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뻔하지. 한 패거리인 놈들이 많으니 미행을 붙였던가 고장났어도 배를 띄울 방법을 알고 있던가. 마사소? 리벨리온 드 라스 마사소, 줄여서 마사소라 불리던 배가 저 방향에 정박해 있어. 잠깐, 설마 숨어있던 다른 심해 교회 신자들과 싸우던 아이린이 다급히 쫓아갔지만 시테러를 방패 삼은 존장 파비우스와 마을 사람들은 수리된 배를 몰고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저렇게 커다란 함선을 이렇게 빠르게 출항시킬 수 있다니. 외관도 그렇고 그 이름 이베리아 황금기에 건조된 배가 분명해. 하지만 어떻게 쫓아가야?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가볼까요? 되겠냐고. 바다엔 시테러가 가득해. 멀리 가지도 못하고 침몰할걸. 아미야, 뭔가 발견했어? 아까부터 저쪽을... 마사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 속으로 모습을 감췄고 마치 이렇게 떠날 걸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마을이라 불렀던 공간은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메이어스만을 이곳에 남겨둔 채로. 얜 왜 놓고 갔지?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핏물진 길일 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홍호는 그제야 알게 되겠지. 절반 온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녹화 종료.